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광섬유 센서 전문 기업인 파이버프로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를 알아볼 텐데요. 이 회사는요, 항공우주에서 시작해서 터널 화재 감지, 데이터 통신, 그리고 UAM이나 무인 정찰기, 무인 이동체, 그리고 교량 사업이나 소방, 방위, 인공위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이 파이버프로의 제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가 뭘 만드는 회사냐라고 중심을 들여다보면 바로 관성 측정 장치와 광섬유 센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요. 회사 개요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꽤 오래됐어요. 1997년 5월 19일에 설립이 됐고요. 요분이 고연아 대표이사님이신데 카이스트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이십니다. 물리학 박사고요.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스승님이었던 분과 같이 편광 스크램블러라고 하는 그런 응용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스승님이었던 분이 원래 대표이사였는데 현재는 고연한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고요. 현재까지 이분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작년에 스펙 상장으로 3월 25일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현재 기준 시총으로는 1,100억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수는 3,200여만 주 정도가 되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고연한 대표이사 외 10인이 50.70%로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터베스트가 17.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베스트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엑시트 시점을 계속 노리고 있을 거고, 이 대량 물량이 500 이슈로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해당 사업을 보면 광섬유 관성 센서와 관성 측정 장치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광 계측기기인데 편광 스크램블러 사업을 응용한 사업 부문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분포용 광섬유 센서, 온도 센서가 특화된 영역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이런 PLC 기반 광소자를 활용을 해서 웨이퍼라든지 다양한 광소자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0.8%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관성 센서 부분, 그리고 광 계측기기, 그리고 온도 센서가 속해 있는 이런 분포용 광섬유 센서, 그리고 이 광소자를 통해서 매출이 분포도가 나뉘어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매출이 어떻게 바뀌었냐? 38.43%의 매출 비중에서 50.46%까지 최근에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 다음이 광 계측기기죠. 25.33%의 매출. 그 다음 온도 센싱 시스템을 통해서 10.48%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기반 광소자 매출도 거의 10% 가까이 되는 이러한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세부적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요. 중국의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업은 미국 지사를 통한, 그리고 중국 법인을 통한 대리점을 통해서 해외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요.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고리가 한 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뒤집든 방향이 바뀌어도 이 고리가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가 바로 자이로스코프인데, 물체의 방향을 알아내고 유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 사업에 이 자이로스코프가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프로의 핵심 제품 중에 FOG가 있고 IMU가 있는데요. FOG도 IMU도 사실은 관성 측정 장치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FO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버 옵틱 자이로스코프의 약자고요. IMU는 여기 나와 있듯이 Inertial Measurement Unit, 이렇게 해서 IM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성 측정 장치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 운동과 그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 한번 알아볼 텐데, 이 FOG와 IMU를 나누는 기준은요, 각속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위 시간당 변화한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해당 각도에서 이 각도까지 변화된 양을 측정을 하는 게 각속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각속도만 측정을 하는 게 자이로스코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가속도까지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IMU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광 스크램블러
센서를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관계측 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편광 제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편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빛이 통과가 되면 빛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진동을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을 해서 나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바로 편광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응용해서 파이버 프로의 기술진들이 개발한 게 편광 스크램블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응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응용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건데요. 하는 역할이 뭐냐? 광통신에서 광 부품을 측정을 할 때 측정 잡음이라든지 해당 장비의 오작동과 정보의 왜곡성 그리고 편광의 나쁜 영향들을 제거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장거리 전송 해적 케이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영역인 분포형 온도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T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TS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TS3000인데 이거는 5km의 미세한 온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열 감지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과천 부근의 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잖아요. 그 사고도 이러한 제품이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터널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즉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 해당 이상 상황을 바로 전달을 해서 사고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되는 사업을 그때 IR 발표할 때 나왔던 영상에서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 터널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안에 화재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분포형 온도 감지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이 온도를 감지를 해서 즉시 관제실에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플랜트나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합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 증상도 바로 조기에 감지를 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이 광 측정 센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최근에 K-클라우드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분명히 인프라를 구축을 할 텐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 같은 경우에도 송유관이 굉장히 길고 광범위한 영역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사람이 일일이 그것들을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거리에 광 센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먼 거리에까지 이런 미세한 이상 증상들도 감지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기반 광소자는 위상 변조기라든지 뭐 웨이퍼 그리고 이 페이스 모듈레이터 이런 제품들의 필수 소자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응용 사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적용 산업들이 있어요. 몇몇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우주 개발 및 탐사 이런 비행체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관성 센서 PLC 기반 광소자가 들어가죠. 소자 관련해서도 들어가지만 핵심 부품인 관성 센서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물체의 정확한 위치나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부품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6G나 인공위성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6G, 클라우드, 통신 사업에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율주행이 또 핫한 테마죠. 지금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도 위치를 인식을 하지만 이런 관성 센서를 통한 위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에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포함되는 적용 산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류 센터 내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포형 강섬유 센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송전, 배전 이런 센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사업에 적용이 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파이버 프로가 안정적인 매출액 증가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항공, 로봇, 소방 등 다양한 국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강 제어 기술, 아까 편강 스크램블러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빛이 특정 범위로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광섬유 관성 센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 도래로 이 광섬유 센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 AI 건축물, 무인 운송 수단 이런데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서 지금은 방산 위주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우주 시장이라든지 민수 시장으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무인화 이동체 필수 부자재 이비톨 차세대 교통수단 육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예전에 이게 2022년 8월 17일 뉴스인데요. 나로우와 누리호 그리고 카이스트 차세대 소형 인공위성에 이미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 핵심 부품에도 파이버 프로의 관성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UAM 관련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요. 파이버 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화 및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센서를 생산 중이기 때문에 UAM 컨소시엄에도 초청이 될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UAM, 현대차가 UAM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주가가 폭등했고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 UAM 산업 적극 육성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도 파이버 프로의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는 이 UAM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UAM이 앞으로 부각이 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파이버 프로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가요, 매출 실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20년에서 21년 넘을 때 매출이 소폭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을 보면 그래도 흑자 전환했던 모습이죠. 3월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죠. 그리고 6월에는 3억이 적자였는데 이 당기순이익의 적자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장함에 있어서 발생했던 그런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3분기 넘어와서 나왔던 이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실질적인 매출 기반한 실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도 양호하죠. 48% 정도밖에 안 되고 1500% 가까이 되는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최근에 나왔던 22년 4분기 매출 실적인데요. 보시면 매출액은 작년 대비 28%가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44억 정도 적자인데 이 사유를 확인을 해보면 한국 9호 스페가병을 했다고 설명드렸죠. 작년에 스페가병을 했는데 이때 당시 합병 재비용으로 54억 원의 비용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비용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염려해 볼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 관성 센서 FOG와 IMU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재무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2월 28일 종가가 3,345원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김 대표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만 해도 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21선을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저조차도 좀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였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이게 지금 당장 여기까지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이 시점에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는 합니다. 지금 공모가가 2,000원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지점까지 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이만큼 동반이 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특정 거래일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은 충분히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식 흐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이 점점 더 증대되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와 보물지도들이 더 많이 실현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